제가 이 마을로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죠. 귀농하고 처음으로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로 들어섰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내려서 보니까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것도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만. 야생동물한테 당했나? 저는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웃집 부부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철주시구나. 그러자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하지만 이웃들의 수상한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길래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는 수상함을 느끼고 진실을 들려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봤죠. 그건 바로 형님 오셨어요? 오, 잘 지냈어. 야, 무슨 일 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한 동생이었어요. 뭐야 대체? 마을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맞지? 그게 동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는 요 앞에 다리 건너오실 때 못 보셨어요? 제가 본 몸통만 남은 채 죽은 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야, 안 그래도 개가 한 마리 죽어있던데. 그건 그 여자가 했나 보네. 몇 주 전부터 다리 위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귀신? 예. 제가 서울에 가고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색색깔의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리 위를 걸어 다닌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신의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 도로를 걸어가잖아요. 여자하고 차를 돌려서 오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았거든요. 멈추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도 없고 왼쪽으로 갔는데도 없었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 철물점 하는 성민이. 그놈의 귀신인지 뭔지 때문에 완전 마을이 개판이다, 개판. 어? 뭐 저쪽에 다리에서 나타났다면서. 잡아 족치던가 이제 이 새끼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 아주 떵떵 쳤거든요. 형님,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더욱 찜찜해진 기분으로 차를 몰고 2차선 다리에 접어들 때 분명히 아무도 없던 갓길에 호련히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설마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귀신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깨와 등이 심하게 굽어 있는데 그런데도 키가 좋게 190cm는 넘어 보였어요. 여자 귀신이구나.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혈관이 울룩불룩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 리가 없어. 놀란 가슴을 애써 다잡고 다시 바라보자. 그 원피스 귀신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는데 쉬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 때쯤 새벽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옆집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비트성이로 죽어있는 닭들이 보였습니다. 봤어? 내가 봤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귀신이야. 그것이 널 찾아왔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원피스 귀신이 닭장 주변에 나타났다면서 아무래도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귀신인지 뭐지 더 이상 활기를 못 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한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다닥거리는 닭 소리를 듣자마자 살금살금 옆집 닭장으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는 빨간 원피스. 입으로 닭의 목을 물어뜯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그러자 그 귀신이 모든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괴성을 치러오는 죽은 닭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가두다! 곧바로 그 뒤를 쫓았지만 하이를 신고도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는 어떻게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본거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귀신이 죽인 닭에서 떨어지는 피 같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피의 흔적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겨우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나무 너머로 웬 텐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엿보자. 저게 대체 다 뭐야? 빨라 비틀어진 동물의 시체들이 쌓여있고 원피스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원피스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빠. 곧이어 텐트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그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낭의 지퍼를 칙 하고 내리는데 그 안에는 죽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기이한 장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시신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더니 입고 있던 빨간색 원피스를 시신의 가슴까지 살포시 덮은 다음 죽은 짐승의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엄마, 그만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죽은 여자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깨방기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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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격해지기만 하고 어느새 두 남자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의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원피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게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밤 텐트가 있던 야산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을 이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3개월 전 어느 날 캠핑 장비를 잔뜩 챙겨서 마을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산에 텐트를 칠 때만 해도 사이좋은 부자가 장박을 하려 왔나 보다. 요즘 그러잖아.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숨겨진 비밀의 일행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죽은 엄마. 두 사람은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부활의식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우리 마을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매일 원피스를 갈아입은 것도,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모은 것도 모두 다 부활의식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매일 밤 아들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시신의 부활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나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